저기 사실은 노크 귀순 아시죠? 네. 노크 귀순. 이철호. 예, 이철호 씨가 사실은 이제 살해 미수가 돼서 그 네. 인생 유전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살해 미수 이후 살인 미수 이후에 본인이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카톡 문자, 휴대폰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문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은 끊지만 통일의 이념은 뜨거웠습니다. 이분이 인생 유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기 저 내용인데요. 2008년 서부자는 이철호입니다. 한국에 와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비록 목숨을 끊지만 저게 살인 미수 직후에 본인도 죽으려고 하면서 지인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거든요. 근데 꼭 이 이철호 중위의 문제, 전 중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먼저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지금 탈북자 내지는 한국에 기순한 사람들에 대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 캐논엄마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이 통합이라든가 정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한국이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사실은 좀 플랜이 없는 것도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 그 더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 3만이 넘는 숫자를 두고 볼 때에 사회 통합이라는 차원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인 안착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통일이 대박이라는 하나의 한 부분을 구체화를 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안이 있느냐 그 부분도 이 기회로 한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2008년에 서부전선에서 노크 귀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2012년에는 결혼을 해서 평택에 정착을 했거든요. 2013년도에 저희 쾌도남마 방송에 출연하는 당시에 우리 쾌도남마 방송 스태프들에게 암살 위협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벨기에로 이민을 갔다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아내 살인 미수와 자살 예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살 위협이 있다. 네. 실제로 암살 위협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본인이 좀 피해망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로 위장해서 온 간첩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 15년 동안 우리가 잡은 간첩들이 49명인데 그 중에 한 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이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들이에요. 예. 근데 이 간첩들 중에 임무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북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탈북자들을 살해하라 이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잡힌 바가 있거든요. 즉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그 사전 징조 같은 것들을 저분이 충분히 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럼 암살 위협을 좀 당하고 있었다.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북한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북한 실상을 고발한 탈북자들을 이렇게 위해를 하려고 하느냐면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정보 당국에서 좀 소개한 바가 있었거든요. 의원님은 그 얘기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한에 그게 간첩들이 많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귀순하신 노크 귀순한 저 사람이 간첩들로부터 좀 살인, 암살 위협을 당해가지고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숫자를 지금 뭐 우리 이 평론가님은 정확하게 한 2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우리 수도 없이 국정감사할 때 나오는 게 남한 자체네 아니면 또 저 남파 간첩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예. 없다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할 수 거예요. 없다. 네, 그 부분은 사회가 사회 통합과 남북한을 합친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동독과 서의 경우도 마지막 군 통합을 할 때, 군사력 통합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뒷조사를 하면 이상하지만 조사를 철저히 하는 그 특수 부대들, 특수 조사단들을 만들어가 그걸 수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통합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끈을 놓고 있으나 이철호 씨 본인이 저희 네. 방송에 우리 쾌도남마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철책을 뛰어넘고 주한분계선을 걸쳐서 한국 철책선까지 오는 데는 한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처소 군인들한테 가지고 있던 백색 수기를 흔들면서 네. 투항 의사를 밝혔고 국군장병하면서 깃발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네. 흔들었는데 대답이 없어가지고 네. 하늘에다 한 4발을 쏘고 네. 3발은 철제 그 변압기 같은 게 달려 네, 있어서 있죠. 거기다가 쐈습니다. 그러면 나올 것이다. 네. 예, 쐈는데 대답이 없어서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 방송 준비진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또 잔입한 간첩들로부터 그런 신변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요즘은 별나게 좀 잠이 안 옵니다. 또 국정원에나 의거할 필요가 없고 제가 뭐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이거 출연하겠다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고 나라의 안보가 구멍이 뚫린 상태에 그래서 내 하나 살기 위해서 TV에 출연하면서 목숨을 좀 보존해달라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마지막 숭의를 딱 보지 못하고 딱 죽을 가서 것 같았다. 그럴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좀 최대한으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남한 우리 한국 당국이 저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못 살겠고 얘기 정착하는데 그리고 암살 위협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저기 이철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다음 저게 뭐 채널 A에 그 드라마 출연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뭐 많이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황장엽 씨도 살해 위협을 한번 그렇죠. 받았고, 예. 그다음 또 이한희 씨입니까? 네, 이한희 씨. 거기도 실제로 네. 살해당했고 살해당했죠. 이런 걸 네. 상황을 볼 때 본인으로서는 그 어떤 정신적인 안 그래도 지금 그 언론에 집중을 받고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데 그 남한으로 왔던 어떤 인사들이 그 살해 위협을 받고 또 살해당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앵커 말씀대로 남한에서 어떤 이런 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행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철호 씨가 비록 배우자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가 있었지만 그 전부터 굉장히 고통받아왔던 사실은 저기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